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왕원의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제지주, 바로 제지주에 대한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제지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기회가 상당한 탁월한 기회가 되실 거라고 보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다른 종목과는 제지주가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부터 잠깐 주의사항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지주 매매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자, 첫 번째로 원재료 가격입니다. 바로 이 원재료 가격 자체가 약 30에서 한 40% 정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지주 말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재료라든지, 그죠? 또는 뭔가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본다면 이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지주 안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것이 비중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별표 3개를 먼저 해놓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교적 낮은 시가총액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제지주가 시가총액이 높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지주에 따른 분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가능한데 하나는 새 종이, 한마디로 빳빳하고 하얀색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택배 박스 이런 골판지를 만드는 업체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바로 혁신보다는 수요와 업황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지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지주 안에서 뭐 종이로 갑자기 뭔가 뭐랄까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만들든지 그 종이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종이에 대한 변화 자체는 한계라는 부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와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자시대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고 스마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사양산업 안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 제가 적어드렸던 4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지주를 딱 2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지류. 지류라는 것은 새 종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는 이렇게 조금 빳빳한 종이 그리고 색깔로 딱 보더라도 하얀색 종이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류라고 합니다. 뭐 인쇄 용지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하죠. 그때 보면 선거 용지가 어때요? 빳빳하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한 번씩 손을 빌 수도 있는, 벨 수도 있는 그런 종이들인데, 자, 그런 종이 또는 패키징 용지, 뭐 특수지, 감열지, 이런 뭔가에 대해서 조금은 기술이 좀 들어간 것 같다. 종이가 상당히 산뜻한 느낌이다. 그런 것들은 바로 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판지가 또 있는데요. 골판지는 우리가 택배 박스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용 재지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골판지 원지라든지 또는 석고보드지 아시죠? 우리가 왜 보면 결로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조금 방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벽에 대는 석고보드지 또는 크라프트지라고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것들 담아 놓는 것들 보면 종이가 어때요? 조금은 색깔 자체가
조금 노르스름한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이들을 우리가 골판지 관련 기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할 때 비볐을 때 먼지가 나는 것은 골판지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볐을 때 먼지 안 난다, 그냥 빳빳한 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류,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종이를 만드는 제조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종이를 만드는 원료가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작게 써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통으로 그냥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종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작게 네모나게 이제 써는 과정을 우리가 조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림을 장조림 이런 것들도 어때요? 조금은 작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림 단계를 거치고, 거기서 이 조림된 것들을 우리가 종이로 만들 수 있도록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 반죽하는 단계를 우리가 펄프 단계라고 하고요. 이 나무를 조림했다고 해도 아직 나무에 대한 성질이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형시켜서 조금은 걸쭉한 느낌으로 뭔가 바꾸어 나가는 것을 펄프 단계라고 하고, 그 펄프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되는 것이 종이로 탈바꿈되면서 제지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앞서 우리가 이런 우리 강상 푸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있다면 이 나무들을 잘라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목재칩이라고 하죠. 목재칩 단계가 되면 요거를 이제 중해 공정을 거치고 세척, 그리고 1차 정선 표백을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봤던 2단계 바로 펄프 단계 되겠죠. 펄프. 그럼 이 펄프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건조와 마감을 거쳐서 운송이 되면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제 제지로 거듭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무가 곧장 제지가 된다, 이건 아니죠.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나무가 펄프가 되고 이 펄프가 제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펄프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펄프가 바로 재질을 만드는, 종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펄프 가격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펄프는 우리가 재질을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생산 원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원재료 바로 뒤에가 바로 펄프겠죠. 펄프로 가공을 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웃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 제지주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펄프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제지주가 다 또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면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제지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요. 펄프 가격이 오르는데 왜 이 제지주가 빠지지? 펄프 가격이 빠지는데 왜 제지주가 오르지? 잘 몰라요. 자, 그에 따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펄프 가격이 올랐을 때, 오를 때 그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펄프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펄프 가격이 상승할 때 호재가 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 이런 기업들은 직접 조림을 거쳐서 펄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로 나타나요. 자, 그런 업체가 어디가 있냐? 바로 무림그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림페이퍼 또는 무림 PMP, 무림
그런 기업들 다들 아실 무림 SP 뭐 이런 기업들 많죠. 그런 기업들 다가 뭡니까? 결국에는 국내 유일 요 단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국내 유일의 펄프 직접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 직접적으로 펄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림그룹은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같이 올라가요. 원재료가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같이 올라가요. 왜? 얘네들은 펄프 자체를 생산할 수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자, 지울게요. 자, 하지만 우리가 뒤에 넣는 펄프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호재가 되는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에요. 뭐예요? 한솔재지라든지 페이퍼코리아라든지 또는 한창재지, 한국재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어디서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A4 용지 만드는 업체들이죠. 네? 이런 업체들은 펄프 가격이 내려가야지만 가격 하락 자체가 호재로 여긴다. 왜? 펄프를 사와서 그거를 제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 펄프에 대한 가격이 빠지면 뭐가 많이 남는 거예요? 마진, 바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과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에 대한 국제 펄프 가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제뉴얼이 19년 제뉴얼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지금 펄프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펄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자, 펄프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펄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었어요? 밑에 있던 펄프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호재가 되는 기업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겠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국제 펄프가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재지 주가 추이 잠깐 볼게요. 어때요, 지금? 한솔재지 자체가 주가가 이 고가권역 22,1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어떻게 됩니까? 꾸준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죠? 바닥 시그널을 떴는데 그 바닥을 지지를 약하게 해주다가 반등 넣다가 반등 탄력이 죽어버리면서 또 주가 한번 또 출렁 빠져버려요. 또 거래량 터졌죠? 투매 나왔다, 그죠? 근데 또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반등 조금 나왔다가 또다시 출렁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뜨는데 그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또다시 출렁 빠져버리고 또다시 반등이 약간 나왔다가, 그죠?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일단 주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부 반등 나오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빠져버렸어요. 요번에 또 다시 바닥 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봤던 펄프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닥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한솔재지는 펄프를 어떻게 한다? 수입을 해오는 업체였잖아요. 그래 수입을 해오는 업체였기 때문에 지금은 펄프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적인 하락 자체는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업그레이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단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림 PMP. 자, 앞서 봤던 무림 그룹이다, 그죠? 무림 그룹 안에 무림 PMP, 무림 페이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원화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본인들끼리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조림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펄프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제지 단계 이 세 가지로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펄프 단계, 조림 단계를 할 때 이 나무에 대한 가격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펄프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 펄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은 일원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무 자체는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펄프부터는 일원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펄프가 비싼데 그 펄프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제지 단계까지 다이렉트로 쭉 간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일원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앞에서 11,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합니다. 바닥 시그널이 떴어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돼요?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또 빠졌어요. 또 여기에 어때요? 바닥 시그널이 떠요, 안 떠요? 자, 여기 보시면 또다시 여기 바닥 시그널이 뜨죠? 바닥 시그널이 뜨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빠지는데 바닥 시그널이 나오자 또 반등이 조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빠져버리고 지금까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바닥 시그널을 안 떠요. 없어요. 자, 다시 볼까요? 바닥 시그널이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안 뜨고 그냥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왔죠? 자, 이런 기업이 과연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을까? 자, 앞에서 이 무림그룹은 펄프 가격이 상승해야 주가가 올라간다 했습니까? 하락해야 주가가 올라간다 했어요. 상승해야 주가가 밸류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자리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던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꾸준하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뜨고 반등이 나오고 바닥 시그널이 뜨고 반등 나오고 바닥 시그널이 뜨고 반등 나왔어요. 그죠? 꾸준하게 이런 지표에 맞춰서 반등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바닥 시그널이 뜰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닥에 대한 시그널 자체도 안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그런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면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무림 PMP에 대한 주가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류 제조, 한마디로 새로운 종이를 만드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이렇게 또 보시면 자, 먼저 한솔재지가 중요하죠. 한솔재지. 이 한솔재지가 특수 소재 종이, 또는 백상지, 아트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한솔재지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한창재지, 그리고 무림 페이퍼, 무림 PMP, 그리고 깨끗한 나라. 자, 이런 기업들이 바로 지류를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류라고 해서 새로운 새종이를 만드는 업체들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나오는 업체들은 이제 골판지. 자, 우리가 친숙하죠. 집에 뭐 엄마가 들어올 때보다 더 반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새는 택배 기사 아저씨가 왔을 때 더욱더 즐겁게 반기죠. 그 정도로 이 택배 상자의 기초적인 원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골판지인데요. 이 골판지는 앞서 봤던 지류를 생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자연보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활용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재활용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도 보면 우리가 하얀색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품이 독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원지가 생산되고 우리가 먼저 집이 있습니다. 홈, 집에서 자, 종이를 써요. 그러니까 종이를 팍 분리수거해서 모으죠. 그래서 내놓습니다. 재활용 박스에 내놨어요. 그러면 이 재활용 박스가 모여가지고 제지가 돼요. 제지를 만들어가지고 약품을 쭉쭉쭉쭉 써가지고 그걸 어떻게 되느냐. 원지를 생산해냅니다. 이게 뭐냐면 골판지 원지거든요. 그러면 이 골판지 원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한 번 더 가공시켜가지고
골판지 원단이 됩니다. 자, 원단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빳빳하게 이제 한꺼풀 만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상자가 만들어지고 여기 밑에도 적혀 있지만 100% 리사이클이라고 적혀 있죠. 그만큼 재활용해서 만들어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되고 납품이 되면 또다시 여기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인데, 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자, 요런 그림 별표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앞서 봤던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 호재, 하락 호재,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별표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거나 또는 고물상 같은 데 보면 이런 박스들이 상당히 많죠. 그 집에서 택배 박스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 요런 종이들을 만들 때 우리가 수입 펄프가 1이 들어가고요. 그 수입 폐지도 수입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지 수입이 4, 국산 폐지 5, 요것들을 합쳐서 10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걸 만들어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수입 폐지도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국산 폐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수입 폐지도 질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류가 됐나 안 됐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 폐지도 수입을 해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폐지와 일본 폐지를 많이 수입을 해요. 2017년도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이 국산 폐지를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해줬냐? 바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줬죠. 그런데 이 중국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본인들에 대해서 이런 폐지 수입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폐지를 안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폐지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빠지겠다, 그죠? 그 뒤에 내용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골판지를 만들어내는데, 자, 골판지를 보면 안에 이 골심지가 있고 겉에 표면지가 있습니다. 겉에. 그러니까 요런 단계를 거쳐서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앞서서도 봤지만 우리가 골판지 원지라고 하죠. 그 골판지 원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돼요. 그 몇 군데 안 되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골판지 원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박스까지 온다. 여기에서 이 수입 폐지를 수입을 하고 국산 폐지, 그 수입 펄프가 들어간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국내 폐골판지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꾸준하게 빠집니다. 꾸준하게. 자, 여기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1kg에 지금 얼마예요? 1kg에 최고가 83원이었고 지금 최저죠. 얼마예요? 58원이에요. 우리가 길에 박스 1kg를 모아서 종이 1kg를 모아도 돈이 얼마 나온다고요? 60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판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뭐가 있냐? 자, 그런 업체들이 태림포장,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대림제지, 한국수출포장,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태림포장의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한솔제지에 대한 M&A 이슈가 있었죠. 이 한솔제지가 M&A 하려고 했던 이유도 한솔제지는 지류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M&A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제지주 관련해서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펄프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를 수 있는 기업, 펄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골판지를 만들 때 수입 폐지도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국산 폐지에 대한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집중적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면서 이 제주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